안녕하세요. 방송공자입니다. 오늘 아침 방송을 하고 와서 그냥 정장 입고 있어요. 정장 입고서 집에서 방송하는 건 오랜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집에 오다 보니까 단풍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여의도에 은행나무길이 굉장히 예쁜데 거기에 단풍들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짜 가을이 왔구나라고 느꼈는데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가을을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책 나왔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 특히 이제 월급쟁이 부자들이랑 제가 강의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영풍정밀 때문에 좀 화가 많이 났어요. 아침에 메아리 방송일 때 얘기 드리긴 했는데 이게 좀 여러분들이 제발 이런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투자 문화 자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영상의 제목을 더맨더머 게임과 지니어스 게임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하고 싶으신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더맨더머 게임은 이런 거죠. 누가 더 바보냐의 게임. 그러니까 나보다 바보를 찾으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보다 바보를 찾아서 나보다 비싼 가격에 멍청하게 사줄 사람을 찾는 게임이라는 거죠. 이게 기업의 내용, 회사 내용,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 전혀 몰라요. 아무 상관없어요. 차트를 보거나 뭐 모멘텀을 보거나 주가의 상대 강도를 보면서 그냥 매매하는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매매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도 몰라요. 뉴스에서 그냥 한글 본 거죠. 뭔가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HB 몇 꼈어. 근데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사는 거죠. 그래놓고 당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원망은 누구를 해요? 다른 사람 원망하죠. 추천한 사람 원망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게 내가 스스로 알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분하게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가장 지금 화가 난 게 제가 영풍정밀 때문에 너무 화가 났어요. 영풍정밀이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22,800원인데 요때 이제 많이 올랐죠. 이때 오른 건 왜 올랐냐? 경영권 분쟁 때문이었어요. 다들 아실 거예요. 이때의 경영권 분쟁은 굉장히 오를만 해요. 왜냐면 원래 최시가에서 장악하고 있던 회사를 장시에서 뺏고 싶어 했죠. 그러면서 공개 매수를 선언했어요. 이때 2만원으로 처음으로 올렸고 최시가에서 최시가 쪽에서 대응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또 25,000원을 올렸고, 그 다음에 최시가 쪽에서 3만원을 올리니까 장시도 3만원을 올렸고, 그 다음에 최시가에서 최종 35,000원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주가는 빠졌죠. 왜? 장시 쪽에서 난 3만원에서 더 이상 랠리를 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게임은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때 이제 공개 매수가 끝난 날이에요. 그 다음에 주가 빠졌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급등해요.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죠. 이게 급등이 나올 이유가 없는데 급등이 나왔어요. 왜? 더맨더머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냥 폭탄 돌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비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난 수익 남은 장땡이야라는 거죠. 물론 이때 산 사람들 수익 났어요. 이때 살고 잘 파는 사람들은 수익이 났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못 빠져나온 사람들은 큰 손실이 나는 거죠. 근데 기다리면 되나요? 기다려도 안 돼요. 물론 단기 반등 또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반등 이후엔 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회사가 지금 기초추계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영풍정밀이 고려한 지분 1.85%를 갖고 있으니까 이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이게 주가가 오를만 해. 만약에 이 논리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코리아 서킷도 똑같이 올라야 돼요. 하지만 코리아 서킷도 오르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경영권 분쟁 관련된 주식을 올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영풍정밀에 대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 여기서 따라붙는 것, 이것은 전혀 지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거예요. 이런 투자를 하지 말자는 거죠. 왜 그럼 영풍정밀이 지금 게임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지금 10월 23일에 공개 매수가 끝난 이후에 공시가 나온 거예요. 잘 보세요. 제리코 파트너스는 최시가 쪽이에요. 제리코 파트너스를 비롯해서 16명, 이 16명이 지분 몇 프로를 갖고 있대요? 70.27%를 갖고 있대요. 경영권은 50.1%만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 경영권을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런데 최시가 쪽에서 이미 70.27%를 확보하고 있죠. 그러면 장시가 쪽에서 아무리 공격한다고 한들 영풍정밀의 지분을 영풍정밀의 경영권을 가지고 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는데 그럼 지금 왜 이렇게 됐나요? 최시가가 70.27%를 갖고 있고 장시가가 21.25%를 갖고 있으니까 이 두 개를 합하면 92%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8%밖에 안 돼요. 요것만 가지고 도니까 유통 물량이 적으면 우리가 장난을 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작전이라는 거죠. 장난을 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내가 주가를 띄우면 주가는 따라올 거야. 왜? 파는 세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위에서 누가 팔면 급락이 나오는 거죠. 단순히 이거는 주가 가지고 장난치는 것밖에 안 돼요. 도박밖에 안 되죠. 이거는 바카라랑 똑같아요. 그냥
오르냐 내리냐 밖에 안 되는 거죠. 다만 단기간에 이 변동성이 크니까 거기에 베팅을 하는 뿐이죠. 이런 베팅 싸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베팅 싸움을 했을 때 물론 먹으면 좋죠. 도박방 가서 먹으면 좋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도박판에 갔을 때 누가 먹는다고 하죠? 누가 승리한다고 하죠? 딜러가 승리한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이 판에서도 이 판을 짜고 올리는 사람이 수익이 내는 거지 이 판을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수익이 날 수 없어요. 그러면 당신은 왜 영풍정매를 얘기했나요? 저는 이때 얘기했잖아요. 이때 2만원대 이때 얘기했다고요. 이때는 충분히 경영권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붙으세요라고 얘기했었고 MBK 쪽에서 3만원에서 추가적으로 랠리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때 영풍정밀에 대한 주가를 추가적으로 보기는 애매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장시가 쪽에서 최씨가의 공개 매수에 참여해버리면 이거는 아마 주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고 35,000원에 다 팔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날 제가 다시 한번 텔레그램에 이때는 사도 될 것 같아요. 왜냐? 장시가 쪽에서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겠다. 그런 양아치 같은 짓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러면 최씨가의 공개 매수인 35,000원에 다 팔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31,000원 밑에서 사면 살 수 있으면 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35,000원에 100%가 소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산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지 이게 그 단순히 확률 싸움에 의해서 제가 뭔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확률 싸움을 하는 건데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지 단순히 모멘텀이 있다 뭔가 오를 것 같다 그런 개념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얘기 들었을지라도 100%가 안 됐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한 95% 이상만 됐어도 여러분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얘기를 하고 제 생각을 얘기 드리는 거지 제가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많이 틀렸고 실제 위메드도 틀렸고 과거에도 많이 틀렸어요. 이거 틀린다는 걸 전제로 깔고 누구나 틀릴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고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더맨더머 게임은 이런 거예요. 내용은 잘 모르겠고 누가 내 물량을 그냥 비싸게만 사주면 장땡 이렇게 생각하는 게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더 바보 같냐의 게임입니다. 그냥 폭탄 돌리기 하는 거예요. 내가 폭탄 안 터지면 되지. 나만 아니면 되지 라고 넘기는 거죠. 이건 그냥 게임인 거예요. 게임. 여러분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투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게임을 하는 거죠. 이래놓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원망한다. 저 사람이 추천했기 때문에 욕을 한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분 중에 무슨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추천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욕을 하더라고요. 아니 물론 그분의 얘기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직접 그분의 의견을 비판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분의 의견을 따라했다가 욕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 따라했더니 실패했어. 그런데 그 손가락질은 자신에게 하라고요. 당신에게 해야 된다. 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계산해보지 않았잖아요. 제가 엑셀에다가 다 계산해가지고 해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직접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한다는 거죠. 왜? 나보다 바보 같은 사람만 찾고 있으니까. 이게 도박판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판에서 누가 호구인지 모르면 내가 호구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누가 더 바보 같은지를 살펴보는데 누가 더 바보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보예요. 마지막에 물리는 거죠. 잘 보세요. 전문가 추천이면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려아연도 지금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고려아연 약간은 다른 형태의 일을 겪었는데 고려아연은 유튜버가 숏을 추천을 했대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최씨가 쪽에서는 지금 공개 매수 이후에 733만 주를 확보했고 장시가 쪽은 지금 796만 주를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전체 주식수는 1837만 주, 233만 주는 자사주 소각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외하고 보면 1837만 주가 남았어요. 그런데 현재 최씨가 쪽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사주, 고려아연의 자사주가 5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럼 이거 두 개 합해보면 대략 42.6% 정도가 나오죠. 42.67%. 62%. 그쵸? 그러면 43.35%와 40.62%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쵸? 이 상태에서 유통물량 258만 주, 그럼 50%를 넘기 위한 지분은 장씨는 122만 주, 최씨는 185만 주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주식만 확보하면 지금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전쟁이 더 격해질 수 있겠죠. 이게 6.25 전쟁 때 마지막 고지전, 전쟁이 이미 끝났다 휴전 선언되고 나서 마지막 고지전이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고려아연은 전 장씨가 분명히 이길 거라고 거의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고지전이 남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저는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확률 게임이기 때문이니까. 어쨌건 오를 확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롱도 숏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가가 급등했죠. 그리고 숏을 추천한 사람이 굉장히 고생을 했고 숏을 따라 산 사람이 굉장히
상황이 됐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데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왜 남한테 의지를 하지? 지금 보세요. 유료 회원에게 따로 정보를 줬고, 이 정보를 보면서 유튜브를 따라 쳤다가 손실이 크게 났대요.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 막대한 손실을 본 일부 투자자들이 소송을 진행한대요. 민형사상 소송. 아니, 이것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이, 이 사람이, 당장 사세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칼 들고 가가지고, 내가 안 사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 돈을 내고서, 난 이 사람한테 공부해, 배울 거야. 라고 한 건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의견만 듣고, 결과만 딱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냥 행동한 거잖아요. 그럼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데, 이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건 저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내고 공부를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공부를 끝내야지 이 사람한테 의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100% 맞는 사람이 어딨어요. 옛날에 뉴턴도 틀렸다고요. 그 천재 같은 뉴턴도 주식에서는 틀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맞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전제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게임을 해라. 더맨더머 게임 하지 말고 더맨더머 게임 한 다음에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죠. 제가 이거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얼마 전에 지옥 시즌2를 봤어요. 여기에서 너무 제가 감명 깊게 본 대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 김성철 배우님이 연기한 정진수 의장이 어떤 사람한테 그러니까 구함을 받게 되죠. 근데 어쨌든 그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나는 대체 당신을 왜 구했고 나는 대체 왜 이걸 하고 있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진수 의장이 얘기하죠. 당신이 왜 그렇게 되는 줄 알아? 모든 걸 남에게 맡겼기 때문이야. 뭐 아내의 죽음, 아내의 구원, 그다음에 나를 당신의 어떤 모든 선택은 당신의 생각을 남에게 맡겼고 당신의 행동을 모두 남에게 맡겼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똑같아요. 더맨더머 게임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에게 맡기면 똑같은 게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맡겼으니까 나는 이 사람이 뭐 얘기해 주겠지라고 의지할 뿐인 건데 결국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토론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투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타인에게 맡기고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으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죠. 소송. 근데 이 소송에 승소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승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물론 저 사람이 법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줬다 그러면 소송을 이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그냥 상대방이 뭔가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거 듣고 투자했다.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한다고 해서 소송에서 이길 수 없어요. 아니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니까요. 적어도 이 사람이 얘기했다 그러면 그게 왜 저렇게 얘기했지? 진짜 맞나? 라고 한 번은 고민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스스로 공부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로 더맨더머 게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게임으로 나가야죠. 그럼 지니어스 게임은 뭐냐?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아까 더맨더머 게임 같은 경우는 누가 더 먼저 파냐의 게임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멍청한 사람이 있으면 난 그 사람한테 팔면 내 게임이에요. 그런데 지니어스 게임은 남보다 먼저 사냐의 게임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먼저 파냐의 게임이 아니고 먼저 사냐의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먼저 앞서서 생각하고 이거를 고민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판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누군가가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거야 라고 믿는 게 아니고 나보다 살 수밖에 없는 나한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판다고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인 거죠. 아이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처음 고려한 거 영풍정밀의 게임이에요. 이때 보시면 영풍정밀 최씨가 영풍정밀이 1.85% 갖고 있는 영풍정밀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최씨가 쪽이 704만 주, 장씨가 686만 주로 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씨가 쪽에서 요거를 뺏어오려고 했죠. 영풍정밀을. 근데 1.85%를 뺏어오면 여기는 마이너스 1.85, 여기는 플러스 1.85가 되니까 저는 이 게임은 굉장히 리즈너블하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갖고 올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MBK가 3만원에 멈췄죠.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을 갖고 왔다고 하면 지금 판단은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아까 보시죠. 아까 0.42%, 43%, 42 정도 됐잖아요. 자사주 합하면. 근데 이게 만약에 영풍정밀을 갖고 왔다 그러면 45대 41의 게임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영풍정밀을 끝까지 포기하진 않았을 텐데 어쨌든 MBK는 자기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막판에 훨씬 더 어려운 게임이 됐죠. 더더군다나 지금 자사주 매입 소각한다고 했던 요 주식들, 이 주식도 다 소화되지 않았어요. 이거 더 늘어났죠. 사실은 이게 18%, 맞아요. 이게
더 늘어났어요. 물량은. 실제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물량도 다 소화가 되지 않고 한 240만 주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시가도 이게 다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왔어. 이게 그때 520만 주인가요? 520만 주 유통 주식인데, 그쵸? 520만 주 유통 주식인데, 일단 630만 주. 630만 주가 유통 주식이었는데, 이쪽이 111만 주를 가져갔죠. 그래서 520만 주 유통 주식인데, 이제 440만 주? 한 400만 주 정도를 산다고 했어요. 414만 주? 414만 주 산다고 했었는데, 실제 들어온 건 240만 주 정도 들어왔죠. 그러니까 요게 다 틀어져 버렸어요. 첼시도 틀어졌고, 장시도 틀어진 거죠. 어쨌건, 저라면 영풍정밀을 샀을 거예요. 그래서 영풍정밀을 2만원대에서는 지금은 무조건 사야 되는 게임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2만원대 초반에서는. 근데 3만원대에서는 꺾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지금 업사이드가 크지 않아 보였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런데 고려형 같은 경우는 또 다르죠. 고려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아직도 싸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장시와 첼시가 아무리 비싸게 산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살 수 있다. 옛날에 한진칼도 그랬거든요. 한진칼도 마지막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마지막 그 전쟁을 위해서 추가 급등해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고려형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 물론 변수는 국민연금인데 이 국민연금이 지금 이 공개 매수에 참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매도한 것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캐스팅 보트가 누구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지금 게임은 완전 바뀌게 된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 이 장시와 첼시가 마지막 물량을 또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조금만이라도 벌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고려현을 팔면, 그러니까 숏을 치면 위험한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숏을 치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롱을 해야 되냐? 그것도 애매하다. 그러니까 고려현은 그냥 관망. 영풍정밀은 어때요? 영풍정밀은 지금 보면 안 된다. 지금은 고려현의 그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전혀 관련 없는 회사가 됐기 때문에 영풍정밀은 지금 아까 코리아 서키트 이런 회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판단을 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저 현재 상황을 판단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의견이 맞는지, 리즈너블한지, 그리고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판단한 다음에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론 실수도 했고 실패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승률을 높여나가면서 수익을 쌓아갈 수 있어요. 제발 더맨더머 게임이 아니고 지니어스 게임으로 나아가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더맨더머 게임을 하면 할수록 딜러 같은 그렇게 작전을 하는 세력은 더 득세하게 됩니다. 왜? 그런 호구들이 있어야 자기들 수익이 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니어스 게임을 한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면 시장 자체의 흐름이 바뀌게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넘어오네?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나도 결국 가치투자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뀔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하나씩 깨이게 되고 여러분들이 지니어스 게임을 하면서 시장이 좀 더 현명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좀 화가 나서 오늘은 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자, 기초 투자자분들, 초보 투자자분들이 꼭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투자하면서 이 환경이 바뀌고 같이 토론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내일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요. 전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